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한 주간 민심 구석구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부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긍정, 부정 다 떨어졌습니다. 뭐 하나는 오르고 뭐 하나는 떨어지고 이게 일상적인 모습인데 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전국이 있었고 그것이 과연 다음 주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제가 반영되겠죠? 그랬더니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 긍정은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부정은 또 올라가기 마련인데 부정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내려간 이유는 뭐 청와대 인사도 영향을 줬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관평원이죠. 관세 평가 분류원 이것도 역시 뭐 부동산 이슈 또는 불공정 이슈가 되면서 또 지지층들에게 영향을 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더 내려간 것은 지지층도 또 청와대 인사 또 관평원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중도층이나 또 보수층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또 미국 방문이 있거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부정적인 평가가 또 빠지게 되는,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이제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동시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지지층인데 청와대 인사나 또 관평원 이슈 때문에 조금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부정평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생각해 볼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러 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중요한 과제들을 많이 안고 갑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이슈도 있죠. 또 대북 정책 이슈도 있죠. 그리고 반도체 이슈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좀 힘을 주자. 이렇게 해서 부정평가가 좀 사라지는 조금은 낮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근데 1%, 2% 이게 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땐 뭐가 이슈 폴폴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게든 악착까지 또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중요한 지표는 호남입니다. 네.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부정적 평가로 바뀌느냐 이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 30% 법칙이 아주 중요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지금 또 36%까지 내려가게 되면 30% 법칙이 생각납니다. 예. 더 낮아지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그렇지만 자기 대권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호남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호남에서 차기 대선 후보, 여권 후보 중에서는 누가 호남 지지를 많이 받느냐. 이번 주가 또 5.18도 있었던 한 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남 지표를 가지고서 문재인 대통령 30% 지지율 유지 여부 그리고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유력할지 이 부분까지 함께 보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두 글자로 호남입니다. 그럼 호남을 위한 호남 민심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한 행보나 특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또 호남에 더 공을 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호남 지지율의 긍정적이겠죠. 무조건 긍정적이겠죠. 예.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만 또 공을 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동안 또 호남 총리 발탁을 통해서 출신 총리 발탁을 통해서 공을 또 들여왔거든요. 그런 만큼 더 중요한 것은 호남 정신, 이른바 5.18 정신의 개혁 정신을 얼마만큼 남은 임기 동안 검찰 개혁을 통해서 또는 이 반도체 또 코로나 백신 또 정책을 통해서 얼마만큼 잘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에 대한 호남의 평가가 있는 것이죠. 예. 정당 지지율로 가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은 인사청문 전국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에 비하면 좀 낙폭이 좀 큰데요. 그러면서 7%포인트 가량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5.18 효과가 있는 한 주였잖아요. 이게 이제 지지층들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호남이라는 것이
행정구역상으로만 호남이 아니라 사실 수도권의 많은 인구도 호남 출신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주자들도 정치인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호남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은 이제 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이제 초기 단계,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고 그래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핵심 지지층들이 더 결집한다고 호남 지지층들이 결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구 갈등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의원, 김웅 의원 간의 썰전 예. 그리고 또 주호영 의원과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이의 썰전 이런 이제 신구 갈등이 있으면 또 이것이 이제 부정적 영향을 물론 주목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화 면접 조사는 저기 무당청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무당청에도 더 많은 비율은 또 보수 성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무당청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경쟁력은 더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상당 부분이 숨어 있고 이것이 그렇죠. 빨간 쪽으로 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또 의미시네요. 국민의힘의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또 무당청에 있던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이 옮겨갈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함께 참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출연을 했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요. 네. 본인이 이렇게 재밌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좀 지표가 나와갖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틀 뒤면 등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자들은 오늘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최고도 그렇고 다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진 상황입니다. 네. 이 선호도가 굉장히 재밌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파란이 일어나느냐. 이른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주목받는 것은 정치 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돌. 정치 아이돌. 그동안에는 우리가 영선 중진이라는 얘기도 하던데요. 좀 기존의 정치인들 그러면은 좀 구태의연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 경험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 또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것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목하게 되는 이른바 정치 아이돌, 정치 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제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초선 의원이지만 또 고향은 또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 외전입니까 내전입니까? 외전 아닙니까? 또 개혁을 통해서 주목받는 이른바 정치 돌 현상의 예. 연장 효과, 외연이 확대된 효과까지 누리면서 김웅 의원도 약진하고 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상당히 주목받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6월 11일에 있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전망을 했을 때 처음에는 주호영이냐 주호영이 아니냐이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이른바 정치 돌, 새로운 변화에 더 주목하는 그러니까 영남 대 비영남의 대결이 아니라 신구 대결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용광로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다. 영남도 아니고. 그렇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남녀도 녹이고 영남, 비영남 전국을 다 녹이고 신구를 다 녹일 수 있는 사람이 용광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용광로 얘기하니까 웬 포스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용광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나경원 전 의원은 또 인지도가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거의 필적할 만한 정도의 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주호영이냐 주호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준석이냐 나경원이냐 김웅은 얼마나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정도까지도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배경은 뭘까?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는 국민 여론조사도 있지만 결국 본선은 30%고 당심이 70%예요. 그렇죠. 이제 컷오프는 50대 50, 당심 50, 민심 50인데 복잡합니다. 그게 이제 아주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 이거 통일돼서 하면 안 됩니까? 민심에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슈 폴폴은 우리의 알겠습니다. 일에 집중을 하죠. 죄송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 국민 여론에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리고 이제 그런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민심과 당심인데 민심도 괜찮은 편이고 당심은 괜찮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기대하는 후보가 누구겠어요? 나경원이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분석은 그래, 민심도 괜찮고 당심도 내가 괜찮을 거야. 그러면 당심 70%대 민심 30%니까 상당히 내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이렇게 볼 수, 그러면 20폴폴에서 지금 전망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11일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고 또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컷오프가 되면 5명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민심이 당심이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는 진행자가 또 사심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 선호도가 정말 다른 일반 여론조사 같으면 이 정도 나오면 대충 누구와 누구와의 대결이 되겠구나. 저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 게임은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심 그렇게 전문가 그룹이나 언론에서는 생각하는 정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표대로 그대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내일 한다면 이게 반영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딱 부러지게 확신을 갖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당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심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와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인기 투표랑은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또 당원들의 또 마음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또 영남 쪽에 상당히 또 많이 숫자가 많고 그리고 영남 쪽에 많다 하더라도 친박이냐 친이냐 또는 개파와 또 무관한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심은 좀 더 보수 성향이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민심과 당심인데 본선의 경우에는 당심이 70%나 돼요. 말씀 중에 이렇게 그래서 지지층에 한한 여론조사가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 지표 때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용광로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20대 30대도 품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친박 다 좋아. 이 용광로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 외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이것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항수 의원이 왜 이번 전당대회 재밌다고 하는지 배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재밌죠. 꽂힙니다. 마지막 청문제도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네요. 좀 보겠습니다. 청문제도를 여야는 다 필요하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 아까는 뭐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공감하지 못함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찬성인 47.9%가 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 성향이 작동을 한 겁니다. 이 조사 결과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개선해야 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후보들 거의 신상털기가 되다 보니까 현재 최근의 인사청문회에 국한된 시선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덕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데 너무 도덕성과 관련된 신상털기다.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고 전문성과 리더십까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사에 응한 또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인사청문제도 문제야. 후보자를 잘 발탁하지 못한 문제지. 이렇게 판단하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팽팽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사청문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덕성 검증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도덕성 검증을 더 해야 되는 부분만 좀 근거 있게 이것을 이제 인사청문회 오전 오후로 나누면 하루밖에 안 하니까 장관 후보자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좀 정책 이 전문성과 관련해서 검증하고 또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좀 살피는 그런 인사청문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 폴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